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동차 유지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 없이 적당한 이용료만 낼 경우 필요한 순간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웰빙 식품, 사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계속해서 괴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시간 관리인데 이 세계적인 작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가구당 차 한 대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자동차 이용 시간은 고작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1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비싼 자동차 값은 물론이고 보험료와 세금 같은 유지비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단돈 10,000원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돈입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나눔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나눔카 서비스가 과연 어떤 건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의 이수진 교통수요관리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눔카, 카쉐어링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카쉐어링은 이제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뜻인데요. 예. 굳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빌려 탈 수 있도록 공동 이용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각자 차를 구입해서 보유하면서 쓰는 부담을 좀 줄이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렌트카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용이 아주 편리한 그냥 단기 렌트카 정도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기존 렌트카는 이제 차를 빌리려면 공항이나 철도역, 기차 외곽 지역에 있는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쓰고 또 하루나 이틀 이상 또 차량을 빌렸어야 했는데요. 네.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회원 가입만 해둔다면 집이나 도심 사무실 근처 주차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짧게는 한두 시간 정도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쉐어링은 이제 기존의 렌트카에 비해서 좀 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대여 절차도 간단하고 또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용하는 시간만큼만 빌려 쓰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군요. 서울시에서 이런 나눔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카쉐어링 서비스는 이미 세계 한 60여 개국, 1000여 개 도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요. 네. 이 제도가 승용차 보유를 좀 억제하고 또 주행거리도 줄이고 주차 문제 등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또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경기가 세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2011년도 타임즈에는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이런 공유 경제, 협력적 소비가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공유 도시 건설을 굉장히 이제 주장하고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나누카 사업이 공유 문화, 공유 경제를 통한 공유도시 건설에 일조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아니요, 서울시가 그렇진 직접 않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민간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을 좀 확보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카 제도는 민간 업자가 하는 거군요. 예, 일단 이제 국내 카쇼링 서비스가 이제 작년에 이어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요. 네. 뭐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이런 카쇼링 사업이 좀 국내에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이제 공용 주차장을 뭐 주차 요금을 50% 할인해서 지원한다든지 각종 뭐 홍보와 공공 지원을 통해 뭐 시민들이 좀 낮은 가격과 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그린카나 소카든 이제 서울시 나눔카 회원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네. 회원사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미리 회원 카드를 발급 받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용하실 때 사전에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뭐 통해서 가까운 주차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예약하신 다음에 직접 이용하실 때는 이제 회원 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뭐 차량 문을 열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시행한 지 벌써 5달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용객들이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2월 20일 날 이제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예. 292개소 486대 차량으로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 기대보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사업 시작하고 약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한 3만 명 이상이 좀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고 또 하루에 한 600명 이상 분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또 이용해보신 분들이 좀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또 시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뭐 시청사나 구청사 같은 이제 공공청사하고 또 지금 시 공용주차장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구 공용주차장까지 확대해서 지금보다 한 1.5배소 이상의 많은 지점에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갈 네. 계획입니다. 서울 뭐 수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또 지하철 잘 발달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눔카 서비스를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사실 뭐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면 승용차를 매일같이 이용해야 한다면 뭐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추진하는 이제 나눔카 서비스 목적이 이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좀 줄이고 필요할 때만 승용차를 이용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네. 승용차가 꼭 필요하실 때만 이용하시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승용차를 적게 이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데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 시민의 약 한 35% 이상이 뭐 1년에 7,000km도 뛰지 않고 있고요. 또 네. 3분의 1 이상이 주말에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두는 차량을 뭐 유지 비용을 많이 부담하시는 것보다는 뭐 경제적인 이유라도 카셔링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눔카 이용하신 분들 중에는 차량 대수가 좀 모자르다. 또 업체끼리 호환이 되지 않는다. 또는 편도로 이용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제 차량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좀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네. 또 이제 나눔카 운영업체가 여러 개라서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네. 통합카드를 도입하는 등 이제 통합 서비스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편도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는 이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뭐 그런 지역 서비스를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좀 고민을 그렇겠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이 나눔카 서비스가 그 교통이나 통행 태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개인의 사회나 지위를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좀 수단으로 좀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뭐 제가 소리는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마누라 빌려줘도 자동차는 안 빌려준다 이런 것처럼 네. 이제 남의 차 사용하는 거에 대한 뭐 소유와 집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에 대한 그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눔카 사업이
저희가 판단하기엔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차량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또 차량 문화를 좀 바꿔 나가는데 이 네. 나눔카 사업이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이제 세컨드카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세컨드카의 수요도 뭐 나눔카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일회용 카쉐어링 방식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회용 카쉐어링 서비스는 일반 카쉐어링과는 다른 거죠? 일회용 카쉐어링 서비스는 뭐 편도 서비스에 좀 발달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차량의 위치를 뭐 앱을 통해서 간단히 검색을 하고 이용하신 다음에 다른 점은 이제 목적지에 뭐 도착하면 가까운 주차장 아무 곳에나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간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북미는 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 요금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나눔카 서비스의 경우에는 차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대부분 이제 경차 중심으로 되는데요. 네. 경차뿐만이 아니라 준중형차까지 대부분 있고요. 예.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많기 때문에 예. 원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인데 비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경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0분당 3,300원, 중형차는 예. 30분당 한 5, 6,000원 수준이고요. 예. 기름값은 뭐 킬로미터당 한 190원, 200원 정도 내외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시간 이용하는데 한 택시비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있던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가입을 하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뭐 나눔카 검색을 하시면 예. 뭐 많은 회원사들이 나오니까요. 예. 가입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회원사는 몇 개나 됩니까? 일단 일반 차량이 2개 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나눔카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예. 회사가 지금 3개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더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의 이수진 교통수요관리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설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어요. 네, 참 올해 유난히 장마도 길었는데요. 길었던 장마도 끝이 났고요. 아마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휴가길에 오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릴 거라고 하는데요. 일상을 떠나 어디론가 향하는 거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요. 그런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또 휴가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많이 즐겁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는데요. 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휴가길에 오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쉬러 갔다가 오히려 피로를 안고 오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여름 휴가가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 제가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집에서 있는 게 편안하고 좋다고요. 다니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알아요?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저는 휴가 계획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려고요. 힘들어서. 길 막히고 돈 많이 들고 좀 덥고 가는 길 복잡해서 짜증나요.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도로에서 뺏기는 시간이랑 그리고 간만에 휴가가 나서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또 막상 나가면은 뭐 불볕더위에 차는 막히지. 이번 휴가는 집에서 꼭 푹 쉬고 싶네요. 휴가 바캉스 가는 데는 물가가 더 비싸잖아요. 더워서 짜증나는 것보다는 비용이 가장 힘들겠죠? 경제적인 거. 네. 휴가를 떠나기 꺼려지는 이유로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막히는 도로, 또 휴가지에서 붐비는 인파 등을 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시내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피서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한강 수영장입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는 곳인데요. 한강 수영장은 1989년도에 뚝섬지구에 첫 개장했고요. 이후로 오랫동안 서울 시민들의 여름 피서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느 휴양지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는데요. 지금 한강 광나루, 뚝섬, 망원, 잠원, 잠실, 여의지구에 수영장이 있고요. 또 난지지구에도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한강 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 만나봤거든요. 시원한 수영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야, 저기 시원하겠다. 달려갈라, 콜! 준비, 시작! 지금 수영장에 다이빙하고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천국이 온 것 같아요. 여름도에 그냥 날려버려요. 하늘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해요. 밖은 용광로처럼 더운데요. 물속 안은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해요. 기분 완전 최고예요. 지칠 때까지 매일매일 수영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한강 수영장을 자주 찾았었는데 보수도 잘 되고 리모델링도 잘 돼서 시설이 워터파크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강 강추입니다. 저도 좋죠. 그냥 물만 봐도 시원하네요. 그냥 뭔가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시원한 느낌.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시원하군요. 한강 여름 캠핑장과 같은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예, 요즘에는 정말 한강에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한강 야외 캠핑장도 있고요. 또 혹시 한강에서 영화를 보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네. 이달 1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8시에 한강 다리 및 영화제가 이어지는데요. 네. 모두 한강을 배경으로 촬영했거나 혹은 한강과 연관성이 높은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괴물인데요. 네. 이 괴물은 7월에 상영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후아유, 또 토요일에는 마라톤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청담대교와 성산대교 북단, 또 잠원, 반포, 양화, 강서대교는 남단에서 상영하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로 가시면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도 매주 금요일에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물빛 무대 영화는 8시 반부터 상영을 하지만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또 재즈나 비보이,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도 이어지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물빛 무대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여의도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에 있는데요. 여의나루역에서 하차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 고수부지를 내려다 보면은 바로 보여요. 예쁜 무대가 보이거든요. 찾아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방학에 어딜 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부천시에 위치한 한국만화박물관을 소개합니다. 특히 14일부터 18일까지 부천 만화축제와 맞물려서 더욱 볼거리가 풍성하고요. 또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다음 주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화 인문학 여행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만화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 멘토 특강이 15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광명시로 가시면은 광명가학 광산 동굴이 있는데요. 역시 추천할 만합니다. 네. 실제로 광부들의 땀과 애환이 담긴 광산 동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금속 광산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1972년에 폐광된 뒤에 40년간 닫혀 있다가 다시 2011년도에 개방했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해설사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동굴 안이 약간 춥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다고 해요. 네. 하루 정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피서지로 적극 추천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광부들의 땀과 그 일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도 추천할 만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드라마 보면요. 막장 드라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막장이 광산에서 가장 마지막 작업장이라고 해요. 네. 그곳은 광부들의 땀과 노력이 가장 진하게 묻어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막장으로 이렇게 안 좋은 드라마가 불리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이 막장이 동굴에서는 예술의 전당으로 변신했습니다. 15일까지 다양한 콘서트와 3D 영화 상영이 이어지니까요.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그럼 광명시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또 포털 사이트에 광면 가산 동굴 치면은요, 그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요, YTN에서도 가까운 남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시로 오르는 곳인데요. 이 남산에서는 일상 안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는 많은 시민들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남산으로 가보시죠. 네. 우리나라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세계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서울에 남산에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주 오세요, 남산에? 네. 얼마나 좋아요. 여기 좋은 공기 마시고 아름답고. 저는 케이블카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남산 매주 한 달이면 한 10번 정도는 올라가는데, 예, 케이블카 타면은 빨리 올라가고 더 좋지만 그래도 경치를 구경하기에는 도보로 올라가는 게 그 경치를 쭉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또 올라가기도 상당히 편하고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늘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올라가니까.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한국엔 남산? 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요. 특별히 휴가 계획 없이 그냥 일상에서 즐기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저는 이른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예.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다녀와서 앞으로 긴 여름을 어떻게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곳 잘 찾아보면 여름 피서법 많이 있으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여름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 다녀오면 휴가 후유증이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하신 분들 어깨나 척추 등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적당한 스트레칭도 좋다고 하니까요.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유독 물질에 둘러싸인 현대사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들인데요. 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사찰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박형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등 영남 16개 시군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 이 경기와 영서, 충청 일부 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대구 35도, 전주 32도, 서울 31도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물로 뛰어내리려던 남성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항 씨가 각각 한강 상류와 하류 방향 난간 바깥쪽을 붙잡고 투신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자살을 기도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망우동의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1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스턴트에 길들여졌던 현대인들에게 웰빙 바람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 사찰 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웰빙 음식으로 인기가 높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사찰 음식은 흔히들 삼소식이라고 말한다고요? 예, 삼소 그러니까 소자가 3가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자로 작을 소, 즉 적게 먹고, 그럼 채소할 때 소자를 씁니다. 채소가 주로 먹고, 또 우술소 해서 웃으면서 즐겨야 하는 그런 음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 사찰 음식은 이제 스님이 수행할 때 섭취하는 수행식이 있고요. 네. 또 일반 신도가 먹는 일반식, 그 다음에 병에 걸렸을 때 먹는 병인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식입니다. 네. 물론 이제 셋 다 기본적으로는 채식이고요. 그렇군요. 그 사찰 음식 주로 채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기 네네. 음식도 있다고요? 예, 불교의 교리대로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육류라든가 어패류 같은 고기의 섭취를 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냄새라든가 자극성이 강한 오신채 또는 오훈채라고 해가지고 그런 5가지 채소를 금지를 시키는데 거기에는 파, 마늘, 배추, 달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공 조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 또는 정제된 설탕을 배제시키고요. 비닐하우스에서 길렀거나 또는 농약 비료를 써서 재배한 곡물, 과일, 채소도 제외시킵니다. 네. 그 사찰 음식에서는 성질이 좀 동적인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밖으로 뻗치는 힘이 강해서 먹게 되면 정서의 동요가 작고 성격이 조금 과격해지고 조급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정적인 음식을 선호하게 되죠. 예. 그 일반인들이 사찰 음식의 금기 식품들을 가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이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스님들도 병이 났을 때는 육식이라든가 우유, 오신채의 섭취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때 고기는 반드시 깨끗한 정육이어야 되고요. 또 항생제라든가 성장 촉진제를 사료에 넣어서 키운 가축의 고기는 식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정육에 포함시키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찰 음식의 요체는 아무래도 제철 음식 그리고 천연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으로 조리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인공 재료를 빼면은 뭘로 과연 요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마라든가 버섯, 들깨, 콩가루 같은 천연 조미료를 직접 만들어 먹게 되고요. 또 사찰김치만 해도 한 20종이 넘는데, 이때도 이제 젓갈 대신에 조선간장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잣, 깨 이런 것을 맛을 냅니다. 감미료로는 아까 설탕을 안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탕 대신에 감초를 주로 사용하고요. 아니면 과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사찰 된장찌개에는 보통 된장찌개 끓일 때 멸치라든가 쇠고기 넣고 끓이게 되는데 사찰에서는 표고버섯이라든가 다시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양이 불충분하거나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식품은 아닙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보통 이제 고기 많이 먹으면 단백질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콩이라든가 버섯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또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은 우유 대신에
무청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또 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무말랭이라든가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샤인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찰에서 야외 노동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채소 위주의 사찰 음식, 손이 좀 덜 가는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채소만 이렇게 갖다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채소 중심이라고 해서 간단히 식탁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인데요. 보통 한 끼를 조리하는데 1시간 반가량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그야말로 슬로우 푸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아주 오래 씹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보통 음식을 오래 씹으면 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물이 될 때까지 씹고 2번 더 돌려 씹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대개 이제 죽과 물도 씹어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오래 씹게 되면 소화 흡수도 물론 잘 되고 또 금세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성인병이라든가 비만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방, 고열량식을 일단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거는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 질환 예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변비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B12라든가 철분, 아연, 칼슘 이런 것들은 조금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사찰 음식을 드실 때는 우유, 계란 섭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사찰 음식 재료들이 대부분 다 웰빙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웰빙 효과가 높은 음식 재료가 있습니까? 예, 사찰 음식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식재료는 우엉하고 연근, 머위를 꼽습니다. 예, 그 중에 머위는 좀 맛이 좀 쓰지 않습니까?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봄에 머위를 식탁에 3번 올리지 않으면 상자, 즉 제자를 내쫓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올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우엉은 암 예방과 재발 방지, 또 연근은 몸을 정화시키고 혈전을 막는데 유용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특히 우엉이 그 인내심을 길러준다고 하여서 일부러 스님들의 밥상에 올렸는데요. 사실 우엉은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대개 이제 뿌리를 먹게 되지만 어린 수는 삶아서 무쳐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잎은 심장 모양인데 기름에 튀겨 먹고 또 뿌리는 졸여서 반찬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엉이 왜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엉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우엉을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리그닌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리그닌은 요즘 암 예방 성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따라서 우엉을 조리할 때는 그 최대한 얇게 써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자르는 도중에 리그닌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근의 경우에도 불교와 인연이 아주 깊은 식품이죠? 네네. 연근은 이제 민간에서는 혈액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식재료로 통하는데요. 연근 껍질을 벗기다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실수로 양의 피를 받아놓은 그릇에 연근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고사가 전해집니다. 이때 양의 피가 서로 엉키지 않는 것을 보고 연근이 이제 뭉친 피를 흩어뜨린다 이런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선지국을 끓일 때 연근을 넣는데 그렇게 되면 선지가 서로 엉키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연근이 혈액의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연근을 이렇게 자를 때 보면은 좀 끈적끈적한 이렇게 실 같은 게 물씬 보이는데 그건 뭡니까? 예, 이거는 뮤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점액 성분인데 뮤틴은 연근 외에 토란이라든가 청국장, 나토 이런 데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나토 먹을 때 끈적끈적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벽을 보호하고 단백질, 지방의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체내에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뮤틴이 달라붙어가지고 당질의 그 분해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권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도 이메일도 사용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전쟁이 막 발발하기 직전 혹은 바로 그 직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그리운 사람에게 부디 전해지길 바라며 보내진 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들은 날아온 포탄의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렸고 어떤 편지들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힌 죄수처럼 작은 상자 안에 묻혀 있었는데요. 편지 728통, 엽서 343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도 찾지 않은 이야기가 상자를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찾지 못했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간절했던 그때 그 시절의 마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연극 달아나라 편지야.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괴테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은 주로 괴테의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괴테는 정말 일생 동안 많은 업적을 쌓은 인물인데 시간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겠죠? 예, 괴테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냈는데 이분은 한마디로 철학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천천히 걸어도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이 없을 것이며 최후의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에 대한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엄격한 철학인데 결국 노력을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괴테는 굉장히 늙은 나이에 자신 어린 손자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해줬어요. 1시간에는 1분이 60이 있다. 하루에는 1000이 넘게 있다. 어린 아가야 잊지 말아라.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시간 관리만 제대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손자한테까지 이렇게 각인시켜 준 거죠. 괴테가 가진 최고 관리 장점은 시간 관리 능력인데 만약 이분이 뭐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보통은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나 바빠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괴테는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지 않을 수 있었냐면 괴테는 자기가 맡은 일을 생각하기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더 가져와서 내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후에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죠. 그래서 괴테는 평생 동안 정말 내가 바빠 나 바빠 이런 말을 입에 달지 않고 살았어요. 반대로 뭐 나 정말 바빠, 일이 바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 우리 일반인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군요. 네, 그렇죠. 그 괴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를 했습니까? 괴테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어린아이들이 10시간씩 자잖아요. 그리고 성인들은 7시간, 8시간 자는데 괴테는 놀랍게도 10시간을 잤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잤어요. 잠은 또 많이 잤네요. 예.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10시간을 잤는데 보통 10시간 잤다고 그러면 뭐 낮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괴테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7시에 잔 거예요. 일찍 잔 일찍 잔 게 왜냐하면 괴테는 자기 플라임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밥을 먹고 그리고 마차 산책한 다음에 사색을 하고 바로 집에 와서 잔 거예요. 그 전 시간에 가장 자기의 시간 활용이 잘 되니까.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프라임 타임 때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10시간을 자면서 다시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굉장히 그 프라임 시간대에 집중력이 엄청났다. 이거를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가졌어요. 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어디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정하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몇 분에 타야 될까 이런 게 그 행동 반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목표를 가져야 됐어요. 괴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고 강조를 했고 그 생각해 보면 뭐 범죄자들 있잖아요. 강도들. 강도들이 굉장히 목표를 잘 세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훔쳐서 그렇죠. 도망칠 길을 궁리해서 효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목표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괴테는 두 번째로 목표를 굉장히 확실하게 가졌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사실 뭐 직장 다니면 일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힘들죠. 사람이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조직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은 피해가지 못하고 굉장히 싸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괴테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괴테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100명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그 사람의 장점만 바라보면서 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창조성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소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놨고 네 번째는 괴테 그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면 파우스트가 있죠. 파우스트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역작이다. 괴테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괴테는 사실 이 파우스트 쓴 걸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 파우스트 60년 동안 썼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파우스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작을 쓰려면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젊을 때는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1년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0을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 작품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중간에 포기시키기도 하고 막 나면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렇게 뭐 힘든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괴테는 가능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큰 일을 피하라.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이렇게 시간관리법을 괴테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또 괴테의 말처럼 또 큰 일을 피하다 보면은 또 파우스트 같은 대작이 나오지 않은. 네, 괴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그 말씀하신 4가지 중에서도 그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 두 번째로 제시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별다른 목표 없이 그냥 릴렉스하면서 쉬면서 그런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것도 그 좋은 요령이 될 수 있겠네요. 그냥 하루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멍하니 출근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냥 가서 아침에 신문 읽고 잡담하고 뭐 어제 뭐 회식했는데 집에 잘 들어갔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집에 잘 들어갔으니까 출근했겠죠.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뭘 할 것인가 막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갖는 시간을 좀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같은 그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면 괴테처럼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굉장히 바쁜 시대인데 좀 1800년대 괴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은 시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세계가 부와 빠름을 찬양하고 모두가 그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뭐 교통 뭐 이런 통신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그 많은 그 스피드를 요구하는데 사실 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그 벅찬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괴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잠자기 전에 오늘 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평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가능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이런 걸 말해주고 싶어요. 뭐가 그냥 짬짬이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짬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평생 인생에 짬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괴테는 굉장히 짜투리 시간도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용했는데 괴테가 굉장히 정치인으로 살고 뭐 궁정 관리인 살고 그 극장에서 극본도 쓰고 했지만 괴테는 1년 동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 한 권 쓰기도 했고 몇 달 만에 외국어를 몇 달 만에 익히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분이라는 티끌 같은 시간을 티끌 같다고 말하지 말고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괴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세 번째 일과 삶의 조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네 번째 습관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급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한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은 주로 남한테 중요한 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직장에서 김대리 이거 해 그러면 이거 제가 왜 해야 되죠? 부장님 시킨 일이야. 이건 부장님한테 급한 거잖아요. 자기한테 급한 게 아니고. 물론 부장님 시킨 일도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짬짬이 괴테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를 짬짬이 하는 거. 그게 아마 성공한 직장인의 뭐 시간 관리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하루는 아침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 앉자마자 곧바로 컴퓨터 부팅하고 나서 뭐 검색 순위 확인하지 말고 메신저 확인하지 말고 커피 마시면 직장 동료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네. 아침에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기니까 그 네. 집중력 활용하는 그 방안을 그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는 좀 관심사예요. 괴테의 건강관리법. 네, 사실 괴테가 되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괴테가 80살 넘게 살았는데 지금을 생각하면 거의 100살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괴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호랑이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생기를 넘치며 살았는데 어떻게 괴테가 자기의 건강 관리했는지 대해서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정원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해,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